이번 차시 수업 주제는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스킬입니다.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과 성공 요소. 2.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요소. 3.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구조입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과 성공 요소입니다. 일상적인 대화 능력과 사람들 앞에서 발표자로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발표를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 역시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후천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미국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한 성공의 요소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이들 중역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았습니다.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일상회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즉 프레젠테이션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기업 및 전문기관의 프레젠테이션 교육 전문가인 데이비드 피플즈는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Times have changed. Yesterday, the most qualified person get the job. Today, among equals, the best communicator gets the job.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직장을 얻었지만 오늘날에는 같은 능력이라면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직업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은 IBM의 마케팅 지사에 능력 있는 프레젠터가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정답은요, 단 한 명도 없다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 승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능력 있는 프레젠터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 인식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400여 년 전에 수사학이라는 책을 통해 타인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로고스, 논리, 페이토스, 감정, 이토스, 기질, 성격입니다. 이들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연설이나 발표는 모두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발화행위, 스피치 액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발화행위는 1번 자신에게 말하기, talk to yourself. 2번 다른 이들과 대화하기, communicate with others. 3번 군중에게 발표하기, present to groups입니다. 이 중 세 번째 경우를 거의 겪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발화행위를 하며 지냅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모두 필요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은 배려해야 할 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로고스, 페이토스, 이토스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다른 것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 anxiety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특히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외국어를 사용할 때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언어적 두려움, language anxiety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 한국인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네 번째 요소는 두려움 줄이기, reduce anxie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두려움, 즉 긴장감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로고스, 논리, 페이토스, 감정, 이토스, 기질, 성격 더하기, reduce anxiety, 두려움 줄이기가 프레젠테이션의 네 가지 성공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위에 열거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이제 영어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사람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과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정말 언어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우리가 늘상 쓰던 우리말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어권 국가에서 출판된 많은 프레젠테이션 관련 서적을 보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5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1번 The speech 말, 2번 body language 신체 언어, 3번 use of equipment 장비 사용, 4번 the environment 환경, 5번 preparation 준비입니다. 자, 여기에 한국인을 위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핵심 요소 7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이 영어 프레젠테이션 성공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1번 English Language 영어, 2번 Body Language 신체 언어, 3번 Use of Equipment 장비 사용, 4번 The Environment 환경, 5번 Loss of Face 체면 버리기, 6번 Preparation 준비, 7번 Rehearsal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지만 우리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 The English Language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번, 6번, 7번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잊어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충분히 준비해서 예행 연습을 거친다면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하면 완벽해집니다. 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아이디어 파일을 만들어라. Create an idea file이죠.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아서 하룻밤을 샌다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소재가 한꺼번에 떠오를 리 만무합니다. 평상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설사 그런 습관이 없다고 하여도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발표하는 내용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발표할 내용의 10배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분량을 10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를 10배로 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므로 모든 자료 정리는 필히 영어로 해야 합니다. 2번 멋진 시작을 만들어라. Develop an attention grabber.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시작 초반에 어떻게 관심을 끄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결코 평범치 않은 시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영어로 attention getter 또는 attention grabber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이더라도 딱딱하게 시작하지 말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attention grabber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중의 관심을 끄는 요소들 attention grabber입니다. 1번 일화, 2번 인상적인 시각자료, 3번 주요 용어 또는 개념, 4번 문제 또는 질문 제시, 5번 실생활과 연계되는 예입니다. 3. 커닝 노트를 만들어라. Create your own cheat sheet. 시험도 아닌데 커닝 노트라니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외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외우기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단계별 표지, 사인포스트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인덱스 카드 크기의 핵심 단어만 정리해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아이디어의 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코 한 장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준비해온 내용을 그냥 읽어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중들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라는 식이 되어버려 정말 형편없는 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4번 연습해라, 5번 연습해라, 6번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준비와 연습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외우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커닝 노트를 만들어서 발표할 내용을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지언정 일부러 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외운 내용을 까먹기라도 한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훌륭한 발표자들이 준비와 연습 없이 원래부터 그런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모르게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 introduction, 본론, body, 결론, conclusion입니다. 첫째, 도입, introduction. 프레젠테이션의 첫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했듯이 강력한 attention grab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언급해야 합니다. 1. 청중에게 인사한다. Welcome your audience. 누구에게나 첫인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청중을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프레젠테이션은 시작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인사를 할 때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해야 합니다.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청중이 모두 서양인이라면 한국식으로 목례를 정중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서양인이 섞여 있으므로 목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연단 뒤에서 하지 말고 연단 옆으로 나와서 인사해야 합니다. 2.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소개한다. Introduce your subject. 주제를 소개할 때 대체로 모든 청중들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게 되기 때문에 제목만을 읽어서 소개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제에 얽힌 일화, 배경 지식, 기타 정보 등을 적절히 섞어서 전문적인 내용이더라도 대중적인 설명이 곁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주제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3. 프레젠테이션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한다. Outline the structure of your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은 일대 다수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이 경우 화자는 혼자이고 청중은 다수이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레젠테이션의 처음부터 끝까지 청중의 집중력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마치 관광 가이드가 여행에 앞서 목적지와 경유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에 앞선 개요 설명은 재미있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이끄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한다. Give instructions about questions. 문화의 차이로 인해 질의응답에 대한 오해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서양인들의 경우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받기보다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발표 중간에 청중이 갑자기 질문을 해서 발표자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발표의 흐름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청중에게 질문은 언제 해달라는 말을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 질의응답은 발표가 끝나고 난 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본론 바디. 프레젠테이션의 실제 내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구성은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앞부분은 흥미를 끌만한 신변잡기, 일화 등으로 시작하더라도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전문적이고 명료한 설명으로 일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말의 속도도 조금 느긋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두르지 않는다. Take your time.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시간을 넘겨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내는 것입니다. 2. 열과 성을 다해 프레젠테이션에 임한다. 본인이 발표하는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 내용을 청중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시각자료 사용 시 청중이 충분히 읽을 시간을 줍니다. Give time on visuals. 시각자료를 제시할 때는 청중에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어떤 자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약 5에서 10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시각자료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청중의 시선과 마주친다. Maintain eye contact. 프레젠테이션은 책 읽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준비한 내용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언제나 청중의 눈을 보면서 청중 한 명 한 명에게 얘기를 하듯 풀어내야 합니다. 5. 발표장의 환경에 알맞은 목소리를 낸다. Change your tone of voice.
첫째, 발표장의 크기에 알맞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특히 마이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목소리를 정해야 합니다. 마이크가 있는 경우라면 마이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에 편한 목소리는 결코 큰 목소리로 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를 달리한다. 특히 강조할 내용이라면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설득력 있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6. 친근하고 편안한 표정과 자세를 유지한다. Look friendly.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로 굳어있는 듯해서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기 싫은 발표를 억지로 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하나의 연기이며 전문가다운 이미지를 필요로 합니다. 7. 준비한 발표 내용 및 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Follow your outline. 본인이 준비한 내용과 상관없이 3000% 빠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예가 떠오르더라도 가급적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준비한 발표 커닝 노트를 이용한다. Use your cheat sheet. 발표 전체 내용의 핵심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손바닥 크기만한 종이에 정리해서 발표할 때 손에 들고 잠깐씩 들여다보며 내용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단어만 적어 놓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은 머릿속에, 손에는 신호등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 프레젠테이션의 각 단계별 전환 시 청중을 위해 안내를 한다. Signpost throughout. 프레젠테이션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전개를 해야 청중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간략한 정리와 더불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신호 표시를 해주어야 청중을 놓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론, conclusion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단계로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핵심 사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다음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1. 본론의 내용을 요약한다. Summarize the body. 프레젠테이션은 청중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로 간에 특히 발표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요약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목적을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요약은 말 그대로 간략하게 요점만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정말로 청중이 이러한 내용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점 정리하듯이 제시하면 됩니다. 2. 청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Thank your audience.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앞서 언급한 대로 1대 다수의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일방적으로 발표자의 얘기를 가만히 앉아서 경청을 했다면 정말 고마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가장 쉽고 소홀히 배운 표현이 바로 땡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잊지 말고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에 땡큐를 해야 합니다. 3. 질문을 받는다. Invite questions. 질의응답 시간은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고 발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프레젠테이션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청중에게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다는 말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에 임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쫓겨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질문의 수를 조절해서 두세 개의 질문이라도 받고 끝내도록 합니다. 수업 활동, 수업 리뷰 및 정리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번 차시 학습한 온라인 강의 내용을 복귀한 후 학습 내용, 깨닫게 된 사항들, 그리고 질문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